자, 이 화북 지방을 차지한 이제 금나라, 그리고 이제 그 전 연은 16주를 차지했었던 이제 거란이 세운 나라가 요 나라죠. 그래서 이제 요 나라와 금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탕구투족이 이제 세운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이 세 나라는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고유 문자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교를 이제 숭상을 하죠. 이 고유 문자를 이제 사용했는데, 이제 왼쪽에 보면 거란 문자도 있고 또 여진 문자도 있고 이제 또 서하 문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문자를 사용했다 그러면 거란, 그 다음에 이제 금, 서하 이 세 나라가 이제 모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불교를 숭상했다. 거란도 마찬가지, 여진주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서하도 불교를 숭상했다. 그리고 이제 이원적인 통치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이제 이 서하는 빼고, 왜냐하면 이제 이 거란의 요 나라나 여진이 세운 금나라는 어쨌든 이제 농경민족이 사는 지역을 지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고유의 그 자신들의 어떤 고유의 관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원적인 통치 제도를 실시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거란은 남면관제, 북면관제를 시행을 하였다. 자, 거란이 실시한 이원적 통치 제도 요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다가 네모를 치고 별표를 좀 하나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황제 밑에 북면관이라고 하는 관리가 있고 남면관이라고 하는 관리가 있죠. 요 북면관이라고 하는 관리는 자, 원래 거란인들이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을 다스리는 이 관리인데, 거란족은 이제 이 고유의 부족제로 통치를 하죠. 그래서 이 북면관으로 하여금 부족제로 지배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면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거란 요 나라가 차지했던 농경 지역인 연은 16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 연은 16주에는 이제 농경민족이 살고 있죠. 한족 등 농경민족이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농경민족의 지방 행정 조직은 바로 뭡니까? 주현제죠. 그래서 이제 주현제로 지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란인 등의 유목민족들은 북면관으로 하여금 부족제로 지배하고, 그 다음에 연은 16주의 농경민들은 남면관으로 하여금 주현제로 지배하게는 요 나라의 이원적인 통치 제도를 뭐라고 부른다? 남면관, 북면관제, 남면관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여진족이 세운 이 금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금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바로 맹안모극제죠. 맹안모극제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진족이 사는 이 만주 지역이나 아니면 이제 화북 지방의 여진족들은 맹안과 모극 단위로 지배를 합니다. 맹안과 모극 단위라고 하는 여진 고유의 이 지배 방식으로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 맹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일맹안, 자, 이 일모극이 있는데 300집을 일모극이라고 하죠. 300집을 일모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극 10개가 모이면 이제 3000집이고, 이것을 이제 일맹안이라고 합니다. 맹안. 민칸이라고 하는 이제 이 여진족에서 천을 뜻하는 이제 민칸이라고 하는 여진족의 이제 언어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세 집당 한 명의 군인을 이제 징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모국군은 세 집당 한 명의 군인을 징발을 하니까 이제 300집에서 100명의 군인이 나오는데, 100명은 이제 일모국군이고, 이 모국군대가 10개가 모이면 1000명의 일맹안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맹안과 모국 단위로 군대와 사회를 조직하는 여진족 고유의 지배 방식이 바로 맹안모국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는 화북 지방을 차지를 했잖아요. 송나라가 이제 남쪽으로 쫓겨가서 이제 남성을 세우죠. 그래서 그 화북 지방의 한족들은 이제 농경민들이 많으니까 역시 그 농경민족들의 지방 행정 조직이 이제 주현제로 지배를 했었다. 그래서 금나라의 이원적인 통치 제도를 뭐라고 부른다? 맹안모국제라고 부른다. 이렇게 네모를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 두 개가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왼쪽에 있는 건 요 나라, 오른쪽에 있는 건 금나라죠. 자, 관련 사진 몇 장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몽골의 어떤 무덤에서 발견된 이제 거란인의 모습인데, 이 거란이든 여진이든 몽골이든 아주 독특한 헤어스타일이죠. 바로 변발입니다. 앞머리를 이제 싹 깎아서 이제 남은 머리를 이제 이쁘게 이제 닦는 그런 이제 헤어스타일인데, 이 거란족의 변발은 이제 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따은 머리를 귀의 귀걸이에다 이렇게 묶으면 이건 거란족입니다.
자, 중국 심양의 요령성의 성도 이제 중국 심양에 가면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보다 더 큰 요령성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거란의 유물이 전시가 돼 있죠. 여기 이제 한글로도 써 있는데 이제 철기제국 거란의 발자취를 찾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거란이 유목민족이라고 해서 굉장히 또 무시할 게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가 굉장히 뛰어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는 요 영역이 바로 거란이 세운 요 나라의 강역입니다.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 뭡니까, 요 천리장성 이북 지역도 이제 거란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거란인들의 이제 생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건데, 이 변발이 굉장히 아름답죠. 자, 거란은 이제 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이제 실버 마스크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이제 이 은이나 금이나 아니면 철을 다루는 기술이 이제 굉장히 거란인들이 이제 뛰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거란의 장례 풍습인데 이제 이 미라죠. 미라를 만드는 독특한 또 장례 풍습도 있고 거란인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발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거란이 이제 불교를 굉장히 숭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이 요령성 중국의 이제 요령성 일대에 보면 요탑이라 해서 요 나라가 남긴 탑들이 비슷비슷하죠. 요 탑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란은 또 불교를 숭상했다. 그리고 여진도 불교를 숭상했다. 서하도 불교를 숭상했다. 그리고 이제 고유 문자를 만들어서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했었다. 자, 뭐 아까 이제 요 나라의 남명관제, 북명관제, 거란의 고유의 문자, 또 서하의 왕릉. 이 서하가 나중에 이제 그 징기스칸이 세운 이제 몽골 군대한테 이제 완전히 짓밟힙니다. 그래서 이제 별로 유물적이 남아있지 않았는데 이제 서하의 왕릉이 조금 남아있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국가박물관의 그 범중엄 서와 백만대군을 끌고 전쟁을 했던 송나라의 재상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서하 문자, 서하도 이제 고유의 문자를 만들었다. 자, 이 금나라를 세우는 바로 이제 여진족의 그 추장 아구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구다가 이제 1116년 이제 금나라를 세우게 되고 우리 한국사와 관련해서 이제 이 금나라가 이제 고려에 군신관계를 요구했을 때 당시 이제 이자겸 정권도 금의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했고 이어지는 이제 김부식 정권도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했다.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자신의 정권 유지 차원에서 금나라의 이제 황제 계보도 보시고 있습니다. 금나라의 강역도 굉장히 넓죠. 만주 전체와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북 지방을 금나라가 차지하고 있죠. 자, 이제 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금의 강역이 굉장히 넓고 금의 수도는 이제 이 연경, 오늘날의 이제 베이징이 되겠고 송나라는 이제 남쪽에 원래 이제 수도가 여기 변경, 오늘날은 이제 카이펑이었는데 여기 이제 이 오늘날의 항저우, 그 당시의 지명은 이제 이만으로 이제 수도를 옮겨서 1127년부터는 이제 이 남송 시대가 되는 겁니다. 남송 시대. 자, 요거는 이제 이 금나라의 이원적 통치 체제인 맹안모국제죠. 맹안모국제. 그다음에 이제 이 고유의 문자, 여진의 고유의 문자를 봤습니다. 자, 교과서 61쪽 송의 대외관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은 문치주의를 내세워 이제 절도사 세력을 약화하고 황제권 강화에 힘썼다. 자, 송나라 동그라미 치고 송나라의 통치 이념은 바로 이제 문치주의죠. 문치주의.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자, 이 송나라를 세운 이 송태조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송나라 2대 황제인 송태종 조광윤의 동생이죠. 그 두 황제는 이제 문치주의를 통해서 이제 송나라를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문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문으로서 무가 아니라 이제 이 문으로서 나라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송나라를 세우는 조광윤 그 자신이 절도사 출신입니다. 이 절도사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당나라 후기에 변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파견했던 군사령관을 이제 절도사라고 그러죠. 그 절도사들이 이제 이 당나라 후기에 이제 그 지방에서 이제 독립적인 세력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 당나라가 사실은 이제 절도사의 폐해로 인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건데 자기가 이제 이 절도사 출신으로서 이제 황제가 됐으니까 당연히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황제권을 이제 강화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방관을
이제 이 문관으로 전부 다 교체를 시킵니다. 그래서 절도사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관을 이제 문관으로 교체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황제의 직속 군대인 금군을 중시하면서 군대를 황제가 직접 지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의 모든 문제는 이제 직접 황제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과거 제도를 이제 중시를 하게 되는데, 이 과거 제도는 원래 수나라 때 처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나라 때를 거쳐서 송나라 때가 되게 되면 관리를 선발하는 핵심 제도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 이 송나라는 이제 3년마다 300명씩 이제 과거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송태조와 송태종은 바로 이제 과거의 마지막 시험,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시험인 전시제도를 도입해서 황제가 직접 이제 관리를 선발하는, 그래서 이제 황제권을 매우 강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이 송태조와 송태종의 통치 정책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문치주의 정책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밑줄 치고 지방관을 문관으로 교체 쓰고 황제권 강화 밑줄 치고 추가적으로 이제 과거제도의 전시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다. 자, 그렇게 이제 문을 중시하고 무를 천시하게 하다 보니까, 문을 중시하고 무를 천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국방력이 약화되죠. 여기 밑줄을 한번 치겠습니다. 군사력이 열세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도 공부했지만 거란한테 얻어터지고 서한테 얻어터지고 또 이 금나라한테는 아예 화북지방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북방민족들한테 매년 막대한 세패라고 부릅니다. 송나라가 이제 이 거란이나 여진이나 서한테 바쳤던 물자를 세패라고 부르는데, 그 세패를 바치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었으니 국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왕안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밑줄을 한번 칠까요? 왕안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신법 또는 이제 변법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자, 이 왕안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직직사, 베이징에 있는 중국 국가박물관에 이제 이렇게 왕안석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왕안석의 변법 또는 이제 이 신법, 여기 이제 변법이라고 써 있네요. 뭐 이 청묘법, 뭐 시역법, 뭐 여러 가지 보가법, 보마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법을 이제 이 추진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시행을 둘러싸고 당쟁이 격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또 국력이 약화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금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여기 오늘날의 이제 항저우, 우리 알리바바를 세운 마윈의 고향이죠. 이만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고 1127년 이제 남송 시대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남송은 금과 강화를 맺고 또 많은 비단 등의 많은 이제 물자를 이제 바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 남송이 세워진 직후에 이제 이 악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비 장군인데요. 이 남송의 영웅으로 지금 추앙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악비 장군이 이제 악가군이라고 하는 이제 이 군대를 결성해서 이제 금나라의 침략을 여러 차례 이제 막아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진회라고 하는 재상이 있죠. 이 진회는 이제 금과의 강화를 주장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이 악비 장군이 계속 이제 금과의 화친을 반대하니까 모함을 해서 악비 장군을 이제 처형하게 만드는 이제 장본인이 바로 남송의 재상인 진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남송의 수도였던 그 항저우에 가면 여기저기에 이제 이 진회의 동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악비 장군 사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얼마 전에 그 항저우에 청나라 시대의 어떤 그 시장을 재현한 청하방 옛거리에서 진회의 이제 동상을 봤죠. 그래서 이제 진회가 보통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진회가 이제 무릎 꿇고 있는 이 동상이 있으면 여기다 침 뱉고 막 때리고 하는데, 선생님도 이제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 진회, 남송의 영웅이었던 악비 장군을 모함해서 처형에 이르게 만들었던 역적 진회의 동상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렸더니 옆에 있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중국 국가박물관에도 이렇게 진회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건드리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주먹 한 방 날리고 발로 좀 밟아 줬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나라
그 침략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동상을 아마 중국 사람이 침 뱉고 때리는 그런 장면과 아마 비교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고려의 대외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밑줄이 없죠. 우리 그 한국사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밑줄 칠 필요는 없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고려는 북진 정책과 친송 정책으로 이제 거란과 대립하고 있었죠. 결국 이제 이 거란은 송나라를 본격적으로 공략하기에 앞서서 이제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총 3차에 걸쳐서 쳐들어오는데 1차 침략 때는 이제 우리의 그 고려의 서해의 이제 외교 단판으로 거란군을 이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제 물리치고 오히려 이제 압록강 동쪽의 6개의 지역인 강동육주를 이제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고려가 거란과의 어떤 그 약속을 이제 지키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이 거란의 요나라 성종이 직접 이제 군대를 끌고 2차 침략을 이제 해오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 거란이 결국은 이제 이 고려 현종의 입조 조건, 그 다음에 이제 강동육주 반환 조건,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을 것을 이제 조건으로 내걸어서 고려가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조건을 들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2차 침략도 이제 물렸는데 결국은 이제 고려가 계속 약속을 안 지키죠. 그래서 거란이 이제 이 3차 침략을 해오게 되는데 이 3차 침략에서 우리가 강감찬 장군이 이 강동 육주 중에 하나인 그 귀주에서 거란군 9만 7천 명을 이제 몰살시키는 그런 이제 대전과를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려가 거란의 3차 침략을 막아낸 결과 결국은 이제 이 거란이 궁극적인 목적인 이제 송나라를 공략하지도 이제 못하면서 고려, 송, 유오 사이에 이제 세력 균형이 이제 유지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강감찬의 건의로 개경을 뺑 둘러싸는 나성을 쌓고 거란뿐만 아니라 이제 여진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압록강에서 도련포에 이르는 지역에 천리장성을 이제 쌓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진이죠. 이것도 이제 한국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두만강을 넘어서 바로 이제 이 고려의 국경 지역을 이제 약탈하자 윤관이 이제 고려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별무반 17만 명을 이끌고 여진족을 토벌하고 이제 그 지역에다 동북구성을 이제 쌓는데 결국은 이제 이 동북구성은 1년 만에 이 여진족의 애원으로 돌려주죠. 돌려받은 동북구성을 발판 삼아서 아구타라고 하는 아까 나왔죠. 아구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116년 금나라를 건국하고 금나라가 이제 오히려 고려의 4대를 요구하죠. 그런데 이제 이 고려의 그 이자겸 정권이나 아니면 이제 이 김부식 정권은 금의 4대 요구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정권 유지 목적 때문에 그렇죠. 고려는 이제 거란과 금에 대한 조공과는 별도로 여전히 송, 그 다음에 남송과 해상 교역을 유지하면서 이제 각종 문물을 교류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